2016년도에 시행됐던 오공채 PSAT 사항 판단 두 번째죠. 11번부터 40번까지에 해당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4책형인 점 참고 바라고, 혹시나 5책형을 보고 계신 분들은 21번이 아니라 이 문제가 1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고 지문형 문제인데, 백성들이 생존의 양식으로 의존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합니다. 식량 증산에 힘써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 다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근이라고 한답니다. 체크 좀 해둘게요. 메모로. 두 가지는 이제 한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는 흉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이제 빨리 읽으면 돼요. 여기 무슨 부사고 전치사 지랄이고 어조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근, 한, 흉.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제대로 수학 안 됐으면 한, 세 가지 흉. 이렇게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 이것도 이제 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곱씹는 한 2, 3초 정도는 또 세이브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치밀하게 하냐, 뭐 그렇게 구차하게 몇 초 이렇게 따지냐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원래 시험을 잘 못 봅니다. 점수 못 나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중요하다라는 것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피셋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부분일 테니까. 물론 이제 피셋에 좀 맞는 적성형 그런 친구들은 좀 약간 예외긴 해요. 걔네들은 그냥 원래부터 잘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5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키라고 해서 근한, 흉, 괴, 키, 딱 여기까지 가는구나 체크를 했고요. 자, 근이든 해는 대부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대부 이하 벼슬 하는 사람들은 모두 20% 감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요 40% 감봉하고 흉일 때는 60%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괴는 80%. 자, 기가 든 해는요 복록을 주지 않고 약간의 식량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군주는 60%를 줄이고 음악 들지 않고요. 선비는 농사에 힘쓸 뿐 배우러 다니지 않고요. 주의할 때 입는 옷이 고쳐 입지 않고요. 이웃나라 사신들에게도 식사만 대접할 뿐 성대한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레를 끄는 말의 수도 반으로 줄여 2마리만. 자, 그럼 우리가 상황 판단적 사고를 합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상식, 그다음에 뉴스 기사 칼럼 이런 데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로 그러면 뭐랄까, 곡식이 제대로 수확됐을 때는 말을 4마리가 끌었겠네. 딱 이거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반사마냥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 길을 보수하지 않고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았고 궁녀들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저 같다고 합니다. 자, 기억봅니다. 대부이하 벼슬하는 사람이 근이 들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복록이 아까 20% 깎인다고 했죠. 그럼 80%를 받겠네. 퍼센트 표시 생략합니다. 자, 괴는 뭡니까? 4가지였나요? 네, 80% 강보하니까 20%겠네요. 그러면 몇 배죠? 4배. 맞습니다. 50 모두 제대로 수확되지 않았을 때는 기라고 했죠. 그때 대부이하 벼슬하는 사람들은 복록을 못 받았죠. 하지만 식량을 전혀 지급받지. 이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쳐서 기억 니은밖에 없고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 틀린 거죠. 나는 분명히 시험 볼 때 이 문제 맞은 것 같은데 왜 틀렸지 하면서 본인을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틀렸습니다. 왜? 약간의 식량만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본 지문에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자, 디귿 봅니다.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군주가 행차한 수레. 자, 말 2마리가 끓은 건 알겠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치졸하게 냈는데 문제를 곡식을 먹인 말, 곡식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리을도 그럼 정답 1번이잖아. 이거 기억 리을이 없으니까. 정답을 일단 체크를 하고 리을 보도록 할게요.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5분의 3이었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번 봅니다. 땡땡시에서 택시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5,000개나 되는 도로와 수천 개의 주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일부에 약간 과격하고 좀 매너 없고 좀 인성 쓰레기 같은 그런 기사님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90% 이상의 기사님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지식을 익히는 데는 보통 3, 4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학자들은 교육을 받아 시험에 읽으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집단을 이제
구분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뇌 해마 성장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집단만의 해마의 회색질이 증가. 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좀 더 우월하다, 좋다,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맞잖아요. 그게 사실상 그럼 그 사람들이 회색질이 증가했다는 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연령, 학력, 지능은 두드러진 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집단 간 비교해서 전체 교육과 기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주당 교육 시간의 차이가 현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 주당 33.5, 불합격 16.7에 불과했다. 자, 단어를 30초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룹 1은 명사, 동사만 구분하고, 그룹 2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고유명사, 일반명사, 동사는 자타 동사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모든 참가자에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말하도록 한 결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였다라고 합니다. 해마, 대내 변연계의 양쪽 측두엽에 존재하면서 계약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1번 볼게요. 교육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색질이 아니죠.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데 그냥 애초에 이 지문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2번. 왜냐하면 교육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내 해마의 회색질이 감소하는 것도 모르겠고 증가한다는 것도 몰라. 그럼 1번은 아닌 거지. 그럼 2가 더 많이 기억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기억력.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네. 조절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삑살이라고 하죠. 양해 좀 부탁드리고. 기억력 부분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개인의 교육 수준보다 연령은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선천적으로 기억력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전체 교육 기간은 어디야?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다만 주당 교육 시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 볼게요. 자,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을 고르라고 했고, 뭔가 막 이것도 많아. 조금 그렇게 읽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읽기 편해 보이는 지문은 아니에요. 우매한 수령은 아전을 신복으로 여겨 밤중에 몰래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한다. 아전이 그 수령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해주는 까닭은 전세를 농간질하고 창고의 곡식을, 쉽게 말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정치 이런 느낌보다는 본인의 곳간을 채운다, 이런 쓰레기들이죠. 탐관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차마를 받는 수령은 조관을 착용하는데 아전이 어찌 흰옷과 배띠를 착용하고 관정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지금 경사에서 차마라는 서리들은 모두 홍단령을 착용하는 것이 홍단령 붉은색 공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본연의 법도랍니다. 다만 상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거 말한 것 같은데, 상중의 공무를 보러 나온 자는 검은 갓과 검은 띠를 착용함을 허락하되 가나에서 차마라는 것은 허락하지 말 것이며, 가나를 드나들면서 이를 품이 우더른이나 상사에게 글이나 말로 여쭈어 논의하도록 한다. 요즘 보면 수령된 자가 아전들이 잔치를 열고 노는 것을 내버려두니 아전들은 산을 오르고 물에 배를 띄우면서 노래와 춤추기를 번갈아 한다. 이때도 쓰레기는 여전히 있었구나. 쓰레기 일종 질량 보존의 법칙급이네. 하긴 이 쓰레기들도 질량이 있잖아. 심장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이 있고, 맞죠? 눈깔이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네요. 그때나 지금이라.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기이나 아전이하고 원망은 수령이 듣게 되니 또한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가,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혹시 한 번쯤 이거 그냥 읽지 않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인지 보겠습니다. 기억. 흰옷과 배띠를 착용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흰옷과 배띠를 어딨어? 아전이 어찌 흰옷과 배띠를 착용하고 관정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니은. 흉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거 말이 안 되죠. 흉년이면은 소박하게 모임을 갖도록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수시로 잔치를 열어 아전들을 격려했다? 말이 안 됩니다. 배치됩니다. 본문에. 답이 나왔네요.
아전이 잘못한 하인을 곤장으로 벌 주는 모든 행위라고 했죠. 곤장 10대 이상을 벌 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일 때는 마땅히 품위한 다음이죠. 틀렸습니다. 리을 맞겠죠. 3년상을 치르는 중 이를 품위하기 위해 검은 갓과 검은 띠를 착용하고 관할을 맞죠. 근데 관아에서 참아라는 걸 허락하지 말라면 참알과 드나들면서 일을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품위와 참알은 다른 거야. 참알만 할 수 없어. 검은 띠, 검은 갓을 착용했을 때 참알은 허락되지 않지만 품위하는 건 여기 하라고 했잖아.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볼게요. 옳은 걸 골라라. 특정 물질의 치사량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죽일 수 있는 양 뭐 그런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이 정도 먹으면 뭐 죽는 그런 뜻 아닐까? 맞습니다. 주로 동물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D50이라는 표현을 쓴다는데 LD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50은 물질 투여 시 실험 대상 동물의 50%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LD50을 반수 치사량이라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치사량이란 즉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을 의미하고, 사실상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게 딱 봐도 계산 문제네. 동물의 몸무게 1kg을 기준으로 하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한다. 독성이 강하다는 보톡스의 LD50 값은 1나노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복어의 독보다 1만 배 이상 강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페인은 200mg 퍼 킬로그램이고 니코틴은 1mg 퍼 킬로그램이다. 이것만 봐도 카페인보다 니코틴의 치사량이 더 독성이 강하다 아니면 약하다. 수치가 작으니까 약해? 아니지. 반대로 봐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치사량은요 말 그대로 죽일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100g을 먹여야 죽일 수 있는 게 그런 약이 있다고 칠게. 근데 1g만 있어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통상적으로 누가 더 독성이 강하다고 봐? 1g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수치가 크다고 치사량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길 바라고. 자,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나노그램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료 해석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야 하는데, 이거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알면 좀 스무스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해. 기억 볼게요. 보고독의 LD 값은 0점 갑자기 뜬금없이 보고의 독을 물어보고 있네. 여기 보면 되지. 보고의 독보다 1만 배 이상 강하다며. 1만 배는 뭐야? 1만이지. 이거 10의 4승이죠. 10을 4번 곱한 거니까. 자, 그런데 보톡스의 LD50은 뭐야? 1나노그램이랬지. 근데 그 각주에 나와 있네.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그램이라며. 그럼 얘보다 1만 배 이상 그러니까 1만 배 이상. 즉 보고의 독보다 1만 배 이상. 즉 보고의 독을 A라고 표현해 볼게. 여기에 1만 배를 곱한 게 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4를 해줘야겠지. 근데 이제 반대가 돼야 되니까 10의 4승을 곱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건 뭐야? 0.01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잖아. 정답은 뭐야? 맞죠? 기억은 맞아 틀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 0.01까지는 알겠는데 얘를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왜? 일단 독성이 강한 보톡스가 보고의 독보다 1만 배 이상 강하잖아. 오케이? 1만 배 이상 강한 거잖아. 그 말은 뭐야? 보고의 독의 LD50의 최대 값이 이거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왜냐면 얘보다 더 커지면 수치가 이제 늘어나겠지. 0.02, 0.03. 그럼 당연히 0.01에 비해서 얘네들은 독성이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뭐야? 결국 얘보다 더 이상이 맞다라는 거지. 이하가 된다면은 얘가 뭐 0.005 막 이렇게 가서 결국 보톡스와 그 독성의 관계가 1만 배보다 커져 작아진다고.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독성이 강한 물질일수록 더 작다 맞겠죠? 이게 기억으로 왔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순서가 좀 잘못됐네. 몸무게가 7kg다. 카페인 볼까요? 카페인 7kg 곱하면 1400mg이죠.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1000ml가 1리터고 1000mg이 1g인 거. 그거 몰라도 이거 봐도 알 수는 있어. 왜냐면 이게 밀리그램이 그램이 단위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는 1000인데 즉 뒤로 1000을 곱해주는구나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1.4 이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3, 5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몸무게 62 니코틴 투에랑은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니코틴 60이니까 60mg이래. 근데 니코틴 함량이 한 개비당 0.1mg, 담배 60개면 6mg이잖아. 상응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다 자료에서 기본 강의 들으면 강사들한테 다 배울 텐데 뭐 기본서랑 인강이나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원래 서브로 보시잖아 내 거. 돈을 안 내니까 좀 만만하게 보는 새끼들도 좀 있고 그런 애들의 심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귀여워요 그런 행동도.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가 기가 와이파이 뭐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메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킬로. 아이씨 까먹었다. 밀리였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노. 얘가 피코였나? 아 까먹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가 나뉘어요. 그래서 얘를 이거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왜냐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얘가 10억이고 100만이고 1000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색의 차이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봐도 크게 당황하진 않습니다. 좀 많이 나오네. 길고 25번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법조문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의 선정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 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즉 건의를 하면 이제 선정할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예비 이전 후보지라는 표현이 있고 이전 후보지가 있죠. 이거 다른 개념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 이전 후보지 중에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가 나와 있죠. 국방부에 둔다 필수라는 거죠. 둘 수 있다가 아니죠.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은 여기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예비 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이전 주변 지역 지자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광역 도지사. 자, 그래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 선정, 그 다음에 종전부지 활용 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자, 그 법조문 같은 데서 일단 좀 약간 이상한 표현, 뭔 표현이 이래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 이런 말이 맞잖아. 충실히 반영한다. 뭐 갑자기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런 거는 뭐냐면 최대한 반영한다 이런 뜻이지 무조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그런 표현을 뜻해요. 자, 종전은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일 테고 이전 부지는 당연히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하겠죠. 1번 봅니다. 종전 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 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2번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전 후보지에 선정을 할 때는 선정위 심의를 거치지만 예비 이전 후보지를 할 때는 뭐 선정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선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충분히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냥 이양 그 자체잖아. 국방부 장관은 뭐 저거 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어디에 뭐 심의가 있나? 없잖아. 3번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이거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활용 방안. 4번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주민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말 없었습니다. 주민투표를 반영하여 충실히 반영한다는 거는 그냥 하게 되면 충실히 최대한 반영한다 뭐 이런 뜻이겠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잖아.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4번이고 예비 의원 이전 후보지가 한 곳이라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어딨지? 여기 있다. 한 곳 이상의 예비 이전 후보지 중에서 한 곳도 포함된다는 소리야. 비록 한 곳일지라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6번 봅니다.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 또는 계약의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서류, 문서로 한다는 뜻이겠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합의로 본다. 4.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자, 중재합의와 법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했을 때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재 각하 별도의 설명 없이 1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말로 체결했다. 자, 편지, 전보, 팩스. 야, 통신수단이니까 말도 통신이 되지 않겠니? 하면서 어차피 목소리고 음성이잖아. 보이스잖아.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디에도 그 말. 보통 이제 이럴 때는 구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이 신는 그 구두. 남자도 구두, 남성용 구두가 있는데 그 신발의 의미의 구두가 아니라 구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구두입니다. 말로 하는 거. 그런 표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아닙니다. 각각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니죠. 이거 꼭 중재 조항이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여기 어디 있어? 그냥 문서, 그다음 서명한 문서, 중재 조항을 꼭 포함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거지만 여기서 보면 서면에 의한 충분히 중재합의가 되고 계약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런 거잖아. 계약의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합의 형식 또는 이렇게 된 거니까 독립된 합의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갑을 사이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갑이 주장하고 피고인과 이 을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을 때는 이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이거 3번이 정답입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럴 때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4번. 갑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했지만 소가 제기됐다.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됐을 때는 소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가 틀렸다. 배치되는 부분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7번. 다음 글과 상황을 판단 근거로 2016년 정당에 지급할 국고 보조금 총액. 자, 이 1항 볼게요.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액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한다. 대선, 의원 선거, 국회 선거, 그 다음에 지방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 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 기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고, 최근 실시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왜 얘만 특혜를 주나? 이거 입법부니까요. 국회잖아. 그런데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추가를 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1항 및 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 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 단가에 여기서부터 짜증난다, 그죠? 전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1년과 뭐 n년이 있다면 이게 현재고 이게 전년도고 이게 전전년도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라 이 뜻입니다. 얘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걸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선인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제2항의 규정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줘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로 그 국고 보조금을 이제 정당에 지급하는 거고 얘는 이제 선거 직후 바로 주는 거 뭐 그런 느낌이죠. 자 14년 볼게요. 선거권자 총수 3천만. 그럼 이게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네. 그럼 얘 선거권자 총수 3천만을 기준으로 해야겠네. 오케이. 자 16년이었지. 보조금 계상 단가가 1,000원이었어. 근데 매년 30원씩 증가한 다음에 그럼 1,030원이 되겠지. 얘가 기준 계상 단가가 되겠다. 보조금 계상 단가는 나왔어. 자 16년에 대선이 있고요. 지방선거가 있어. 선거 한 달 전 후보자 등록 마감하고 2017년 없고 좋습니다. 그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일단 이거 최근 실시된 이거에 얘는 이제 하나를 가져가야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씩 선거가 두 개 있잖아. 대선이랑 지선이랑. 그 둘을 곱하면 2060이잖아. 30902. 여기다 뭐를 곱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명이요. 근데 0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표현이 뭐냐면 3 곱하기 이거 곱하기 생략된 거고 10의 7승이란 표현입니다. 공대 나온 분들은 이제 이거 익숙할 텐데 이런 표현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9270에 10의 7승이 되겠죠. 얘 땡겨보자고. 9.27에 몇을 땡겼지? 10의 10승이네. 그 이거 뭐야? 10의 9승이 아까 기가였죠. 10억이었으니까 이거 하면 100억이죠. 927억이네.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굳이 이거 뭐 자릿수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각 잡고 조금만 해보면 한 2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해될 부분이니까. 1989년 독일 통일 직후 체제가 다른 구동독에서 교육을 받아 양성되고 활동했던 판사 검사들의 자격 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판사 검사들의 자격 유지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반대 논거 1을 볼게요. 구동독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체제지도 이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 판검사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국가 간에 결여됐고 오히려 그들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둘, 그치 소송 당연하죠. 아무래도 이제 동독과 서독이 어찌 보면 다른 나라 느낌으로다가 이제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 체제나 뭐 소송의 진행 전 과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서독 질서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일 독일의 사법 체제를 내려 받아들인다는 것은 소송 수행 능력 차원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이제 반대로 찬성에 대한 논거. 그쵸. 아무래도 그럼 구동독 지역의 이제 그 판결 사건, 그다음에 뭐 검사의 이제 기소 사건들의 그 인력이 부족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동독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또 신뢰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 보기도 길고 이게 막 약간 논거 형식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언어 비슷하다, 좀 약간 거부감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그렇게 언어 논리는 원래 이런 게 이제 논리 파트잖아. 좀 어렵잖아, 솔직히 논리 파트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치부합이나 독해 이런 판단 문제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얘 이제 그냥 술술 읽힌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읽어보니까 별거 없다. 크게 뭐 이런 느낌이었지. 기억봅니다. 구동독 판사 검사의 자격 유지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그치 맞죠. 이거 아까 이거잖아. 찬성하는 입장은요. 그치 공백으로 인한 마비 여기 나와 있잖아. 재판 정지 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구동독 판검사의 자격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치 구동독 주민들의 관점에서, 왜냐면 이분들의 관점에서 특성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서독 판검사가 아니라 구동독 판검사일 테니까 답이 나왔네. 2번이 정답이고
튀링앤 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적격 심사 결과 판사들보다 검사들 중 통일 독일 판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 이거 아까 여기 안 읽은 것 같은 이거다. 적격 심사. 아 이거 194분의 100일과 141분의 60일을 비교해달라 이 뜻이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분모 분자니까 이거 곱하기 하면 50% 넘는데 이거 곱하기 2하면 이게 못 넘잖아. 122니까 얘가 더 크죠. 판사가 더 큽니다. 많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그래서 28번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퀴즈 문제네요. 올해의 체육인상 후보에 5명이 올랐다. 수상자는 120명의 기자단 투표, 한 명당 한 장, 1순위, 2순위 각 한 명의 후보자. 그러면은 총 240표가 나오나? 그러겠네. 자 1순위는 5점을 받고 2순위는 3점을 부여받아요. 그럼 8점이잖아요. 한 사람 기자 한 사람당 8점이니까 120명이니까 일단은 총점이 960임을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뭐 했다고 하고요. 기권 무효표가 없으니까 더더욱 맞겠죠. 자 그리고 중간 집계가 현재 나왔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억봅니다. 현재 투표한 인원은 총 투표율의 64%를 넘는다라고 했는데 더해야지. 40, 110, 280, 640 이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거 한 사람당 다 더해서 8점이니까 그럼 80명이 투표한 거예요? 그럼 120분의 80이니까 이거 3분의 2잖아. 66.7이니까 맞지. 중간 집계 결과로 볼 때 올해 체육인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640이고 960이면 320점이 아직 안 채워졌잖아요. 아까 8로 나누면 40, 즉 40명이 아직 투표를 안 했잖아. 근데 40명이 극단적으로 1순위를 모두 얘보다 그나마 작은 거 2등 얘한테 줬다고 쳐보자. 200점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370이거든. 잠깐만요. 그럼 이 40명 중에 이 순위로 얘를 할 수도 있잖아. 알아. 맞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자고. 그 40명이 1순위를 모두 병에게 찍고 나머지 2순위를 골고루 여기다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경우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 맞잖아. 그렇게 되면 375, 얘는 360 동결이죠. 그럼 얘가 1등을 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1, 3번 중에 답이 나올 텐데 자 중간 집계 결과로 볼 때 8명이 정을 1순위로 뽑았다. 그럼 일단 1순위 5점이니까 8명 40점이면 30점이지. 그럼 정은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1순위 8명이니까 2순위는 그럼 몇 명이 뽑은 거죠? 40점이니까 30점 되려면 15명인가? 잠깐만 10명이지. 왜 15명이야? 3점이니까. 좋아. 자 그러면 최대 60명이 값을 1순위로 적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아까 80명이 투표를 했다고 했죠. 그럼 이제 1순위 표가 남은 게 몇 표예요? 80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 2순위 표는 남은 게 몇이죠? 80표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얘가 5점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5를 낸다고 쳐볼게. 1순위로. 그러면 75 곱하기 5면 딱 360이 떨어지거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80표가 얘가 240점이잖아. 물론 총점으로는 맞을 거야. 얘랑 얘를 제외하면 되잖아. 210점이니까. 아니지. 안 되네 이거. 잠깐만 이거 왜 80이야? 아쉽네. 자 3점이니까 210점. 총점으로는 맞아. 얘네 둘을 제거했잖아요. 얘네 둘을 제거했잖아요. 170, 15, 25, 40 해서 210.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3점씩이거든. 이게 3으로 나눠 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맞잖아. 얘 3으로 나눠 떨어져서 얘는 괜찮아. 근데 얘랑 얘가 안 된다고. 38에 24에 나머지 어떻게 채울 건데? 그 말은 반드시 병과 부는 5점이 포함된 조합이어야만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 6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자고. 정은 이미 해결이 됐잖아. 그러면 나머지에서
그 1순위가 5점이잖아요. 1순위를 최소로 받는 경우로 우리가 다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없을 수 있잖아. 3 곱하기 5에서 이렇게 을 여기다 따올게요. 얘 이렇게 되면 이거 깐 거잖아. 70표에서 맞죠? 1순위 안 준 거잖아. 왜 1순위를 가백에 가장 최대한 몰아주기 위해서. 됐어. 자, 병 볼게요. 얘는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을 기준으로 3 곱하기 50, 그럼 150이지. 조금 더 5의 배수를 맞춰봐. 5점에서 3, 55. 55 어때? 그럼 165잖아. 그럼 여기에 5점 하나만 하면 170이 되겠네? 좋아. 그럼 병은요? 여기다 쓸게요. 얘 이제 5점을 안 썼으니까 1순위를 안 했으니까 됐죠? 얘를 이제 볼게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분은 3, 8에 24 3, 55 되지 않을까요? 3, 55 10점이니까 5점이 2개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25점이죠.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그럼 2점이 됐어요. 그럼 남은 게 몇이 되지? 3, 60표, 65표니까 5표가 남아. 즉 15점이 남고 1순위 표가 3개가 쓰였어. 그럼 69표가 된다. 이거 계산 맞을 텐데 아마 60 곱하기 5 하면 345지. 에? 이게 맞아? 잠깐만. 69 곱하기 5. 95, 45 맞잖아. 345. 이게 잘못됐구나. 55, 60, 그다음에 65, 5표. 맞는데? 맞지. 그럼 15표죠? 그러니까 5표가 남았으니까 3점 곱해서 15지. 그래서 15를 더하면 360이 딱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최대 60명이 아니라 69명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시행착오로 좀 겪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21번부터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이제 9문제 봤잖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억 디귿 때문에. 30번 볼게요. 29번을 겨우겨우 해결하라 했더니 30번도 만만치 않아. 왜? 최대값, 최소값. 딱 봐도 어려운 게 맞아. A와 B는요, 9개의 숫자 공이 들어가 있는 공이 있대요. 다시 넣지 않고 A가 먼저 뽑고 공을 모두 뽑으면 게임은 종료되고, N-1번째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2를 넣으면 첫 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숫자와 두 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숫자를 더한다. 위 합산 값에 그냥 수치가 아니라 거기서 또 1의 자릿수가 n번째 공을 뽑은 사람의 득점이 된다. 즉 n이 홀수일 때 a가 득점하고 n이 그러니까 a, b 이런 순으로 뽑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첫 번째니까 이제 홀수가 된다는 거. 그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a는 첫 번째 이제 자신이 뽑은 공의 그 점수를 득점할 수 없겠죠. 왜? a 혼자 뽑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득점으로 가겠지. 그런 뜻인 것 같아. 조금 애매한 문제긴 하네. 총 9번의 그 공을 뽑아야 되고 점수의 합은 8번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A가 첫 번째로 뽑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이거 X라고 하자고. 얘는 홀수 번째 뽑는 거 아니잖아. 얘는 그럼 짝수 번째를 못 뽑겠지.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간략하게 태블릿을 만들어줬어. 자, 최대값보다 최소값부터 들어가 볼까요? 최소값은 아무래도 1의 자리 이거 합쳤을 때 0이나 뭐 1, 2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A가 1을 뽑았다고 볼게요. 그럼 B가 0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0이 되겠죠. 짝수는 누구 거라고 했지? 일단 B가 0점을 득점합니다. 오케이? 여기다 이제 각 득점한 걸 이렇게 여기를 표시를 해서 나중에 합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2를 더해주면 1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0이 될 수 있네. 8. 이러면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이 되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해가지고. 최소값은 쉬울 거야. 아마 최대값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 얘는 3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1이고 7 더하면 빵이네. 좋아. 얘는 어쩔 수 없으니까 4를 더해서 2를 만들고 6을 더해서 0을 만들면 1, 2, 3, 4, 5, 6, 7, 8 오케이 됐다. 1, 1, 1, 1, 4. 그럼 여기 지금 주어진 선지에서 5는 무시해도 돼. 4가 나왔으니까 명백하게. 그럼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하나가 사라져야 되는데 주어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잖아. 여기 1이 있다 치면 얘네들이 짝을 짓고 얘네들이 짝을 지어 얘네들이 짝을 지어 얘네들이 짝을 지면
이렇게만 해도 5가 남거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2, 9, 1, 8 해도 안 되고 4가 최소값이 맞습니다. 얘보다 더 작아질 수 없겠네요. 이런 문제는 그냥 운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접근하고 내가 시도한 그게 최소한으로 빨리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누가 봐도 1의 자리가 9, 8, 7 이런 애들이 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이거 좀 활용하자. 이렇게 짝을 지으면 9가 돼. 이렇게 짝을 지어도 9가 되겠지? 이렇게 짝을 지어도 9가 되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연결에 꼬리를 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고, 일단 큰 수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1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냥 까짓거. 좋습니다. 그럼 9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될까? 2를 더했으니까 그럼 최대한 큰 게 뭐가 될까? 8, 9? 8, 9 9밖에 없잖아. 7 7이 나올 수밖에 없나봐. 안타깝지만. 자,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뭐를 곱해야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여기 너무 낮아지는데? 맞죠? 7, 6 이렇게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 2를 더하면 이제 9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전에 뭔가 7과 6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다 6을 더하면 8이 나오기는 해. 마지막인가? 1, 2, 3, 4, 5 아닌데? 더 남았네. 여기서 이제 3을 해주면 뭐가? 9가 나오지. 자, 1, 2, 3, 자, 4, 5가 남았다, 그죠? 4, 5 여기다 5를 해야겠지. 그럼 8이고, 그럼 마지막에 4 하면 9가 되겠죠. 그럼 이거 뭐가 되지? 9가 4개 36, 그 다음에 8, 7, 6 15에 21 15 더하기 2 21. 그러면 이게 뭐야? 잠깐만요. 8이 2개네.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해서 13, 29죠 여러분들. 65가 됩니다. 좋아요. 자, 65가 근데 공교롭게도 없네? 그럼 60을 일단 무시할게요. 그럼 답이 선지로 어떻게 제거해서 답이 4번을 뭐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67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잘못됐다고, 접근이. 그러니까 67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일단 얘네들이 그 다른 애들이랑 이제 점수를 더하면, 얘네들은요 9는 최대값을 나오길 원하잖아. 그럼 8을 더하면 애초에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9를 좀 빼야 되겠다 중간에. 얘가 지금, 왜냐면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중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수가 합산이 돼. 뭐냐면 이렇게 짝으로 끝나고 이렇게 짝으로 끝나면 독립적이잖아. 그게 아니라고, 연계가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비춰볼 때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9를 좀 앞으로 빼볼까? 어떻게 할까? 그래, 9를 뭐 앞으로 빼나 뒤로 빼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네, 8을 여기다 그냥 주고 2를 여기다 줄게. 그 다음에 7을 여기다 줄게요. 이렇게 하고 2를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을 여기다 주고,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긴 해. 3을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4, 5를 주면 되겠다. 왜냐면 4를 주면 7이고, 왜냐면 4, 5 4면 달라지거든. 7과 뭐 더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왜 그런지. 자, 계산해 봅니다. 7 1의 자리 9, 좋아. 8 아까보다 커졌죠 느낌이. 얘 9, 8 나왔네. 9 2개. 그럼 9, 28 36에 8, 8, 7 23이지. 잠깐만, 16에 20 뭐야, 18 36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하나 빠졌어? 이게 또 공간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7 16 8 24 9 33 8 41 9 50 58 67 됐죠? 67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까 29번이 그나마 어렵다고 했는데 29번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0번에 4번. 자, 31번,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퀴즈 문제가 나올 거고. 자, 중요한 거는 갑이 여행을 다녀온 시기로 가능한 것은, 아까 29, 30보다 이 문제가 훨씬 쉬워요. 차라리. 자, 갑은 선박으로 포항, 울릉도, 독도.
울릉도 포항순으로 여행을 다녔다.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거는 매일 오전 10시.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포항은 매일 오후 3시. 그 다음에 편도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출발해서 독도로 돌아오는 선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당일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파고가 3m 이상인 날은 모든 노선의 선박이 운항되지 않는다. 그러면 3m 이상이죠. 초과가 아니라 X를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이 X 표시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날은 어떠한 배도 뜰 수 없겠구나 라는 겁니다. 울릉도에 있든 독도에 있든 포항에 있든 이 날 자체는 그냥 발이 묶여 있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매주 금요일 술을 마시는데 다음날은 멀미가 심해. 자, 그러면 토요일도 X를 하면 되겠죠. 자, X가 벌써 5개가 나왔다, 그죠? 울릉도에서 호박엿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 호박엿은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만 가능.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요일날 울릉도 포항에서 울릉도로 갈 수 있겠지. 왜냐면 뭐 주말에 운항을 안 한다 이런 소리는 없으니까. 그럼 맞아. 월요일날 또 이제 뭐 하면 되겠지. 그 엿 만들기. 이때 못 뜬 다음에 그럼 수요일날 오전에 일찍 울릉도에서 자고 하루를 독도를 갔다 와. 좋아. 독도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독도를 이제 갔다 왔으니까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능하나? 그렇게 보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울릉도에서 출발해서 독도를 돌아가는 선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운항을 한다. 수요일날 운항을 했으면 좋았겠죠. 독도 갔다가 당일치기로 가능하니까 시간의 위배가 안 되잖아. 11시에 도착하니까 오후 3시에 출발한다며 여유가 아주 많아. 갈 수 있는데 이건 안타깝게 갈 수 없어요. 2번 봅니다. 수목금토. 자, 수요일날 울릉도 도착. 그럼 목요일날 이제 가능하겠네? 파고 괜찮으니까 독도 갔다 와. 오케이. 자, 그런데 금요일날 이거 안 되지. 금요일날 술 마신다며. 그럼 이제 엿 만들기를 할 수 있나? 어찌됐건 금요일날 술도 마시고 엿을 만들기를 하던 간에 그 다음날 탈 수가 없다며. 술을 마셨으니까 어찌됐건 맞죠? 그 둘을 동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토요일날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포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목금토일 읽어볼게요. 목금토일. 자, 이때 일단 울릉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뭐 술을 마시던 엿을 만들던 뭐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토요일날 당연히 못 가겠지. 그 술을 마시는 날 못 간다며요. 그래서 가능하나 이게? 안 되지 이게. 목요일날 이제 울릉도를 도착을 해서 뭐 금요일날 술 마시고 엿을 만들고 토요일날 쉬었다가 일요일날 돌아오는 거 뭐 문제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독도를 못 갑니다. 울릉도 도착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게 10시라며. 그럼 3시간이면 이제 오후 1시 도착하잖아. 근데 독도는 이미 오전 8시에 떠나서 11시까지 해서 갔다 왔거든. 놓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지. 자, 이제 마지막 4번 볼게요. 일, 월, 화수. 자, 이때 일단 갑니다. 월요일 파고 때문에 못 간다고. 잘 됐네. 이때 호박엿 체험하면 되겠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갔다 오면 되겠네. 어디를? 독도를. 그리고 수요일날 집에 가는 거 파고 문제 없지. 게임 끝났네. 4번이 정답이네. 자, 5번은 왜 안 되냐면 화수 목금이잖아. 이때 와서 얘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화수 목금날 엿 만들기. 그것 때문에 엿 만들기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때 엿을 만들고 집에 못 가는데 이때 왜? 포항 가는 거는 매일 오후 3시밖에 없잖아. 틀렸습니다. 32번 볼게요. 천마를 한 사람은 5명의 학생 각각은 비동아리 학생들과 30회씩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이기면 5점, 비기면 1점, 질 경우 마이너스 1점, 감점. 그래서 모두 자신이 얻은 합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 명만 천마를 하고 있다. 자, 일단 30회니까 30번 경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30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몇 점이지? 150. 29승을 했다면
여기서 나뉘어야지. 1무를 했냐 1패를 했냐. 1무를 하면 146이죠 1패를 하면 143인가? 자 28승까지 보겠습니다. 왜냐면 점수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 고만고만하거든.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얘는 조금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2무를 했는지 1무 1패를 했는지 2패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28 곱하기 5 하면 140이니까 142가 될 것이고, 얘는 1무 1패 서로 상쇄되니까 140이 될 것이다. 그죠? 138. 이거면 답 나온 거 아니야? 30. 이거 아까 29, 30이 좀 어려웠고 31, 32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무난한 느낌이 지금 듭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지금 얘네들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잖아. 150 나올 수 있고 146 얘는 안 돼. 얘는 이거 절대로 안 나와. 못 나와 이거. 야 두 번 지면 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럼 28승 2패가 되는데 이거는 점수가 30승 2패여야만 가능한 거야. 인정? 이해되시죠? 146, 144 다 안 돼. 142도 안 돼. 143, 140이 되네? 오케이. 138 안 돼.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얘가 그러면 맞네요. 빈나가 정답입니다.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6점이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봐야 될 게 좀 많아요. 이때는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150점 만점이잖아. 거기서 한 번 비길 때마다 4점이 깎여야 돼. 왜냐면 원래 이겼다면 5점인데 비길 경우 1점을 얻은 거니까 사실상 점수는 4점 손해본 게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점 마이너스 4점. 그럼 이제 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지면 여러분 1점을 깎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아니지. 안 졌으면 5점인데 5점이 마이너스 1점으로 갔네. 얘네들의 간격은 몇 점? 6점. 마이너스 6점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뭐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제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어.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뭐 140이 될 수도 있겠지. 여기 4점을 빼면 142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을 빼면 이제 조합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많은 조합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인정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배려를 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78점 막 이런 거면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배려한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32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16년도가 진짜 어려운 해였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이제 33번인데 벌써 52분 3분을 향해 가고 있죠.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진짜 한 36번, 7번, 8번 이때가 맞아요. 옳은 거. 직원이 50명이랍니다. A회사는 야외에서 경품 추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한 명당 3장의 응모용지를 받고 1에서 100 중 원하는 수 하나씩을 그냥 제출한다. 오케이. 최대 3장까지 가능하고 동일한 수를 적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과가 총 100개.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장이 부른 수치를 적어낸 사람이 이제 사과를 받는데 한 장보다 뭐 3장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받나 뭐 그런 느낌이죠. 기억. 직원 갑과 을이 함께 당첨된다면 갑은 최대 50개. 자, 직원 갑과 을이 당첨 용지 한 장씩을 냈다. 그럼 2장이죠. 나머지 직원들은 안 내고. 그럼 100개니까 2를 나눠서 50개 맞을까요? 맞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야. 한 장만 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3장이죠. 그럼 갑이 최대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가 될까? 예를 들어 사장이 1을 불렀어. 갑이 1을 적은 숫자를 몇 장 내면 돼? 3장. 근데 을도 당첨이 됐거든. 근데 갑이 최대가 되려면 을이 당연히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 을도 1을 적어냈어. 하지만 한 장만 적어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 당첨 용지는 몇 장? 4장이 되겠지. 그 중에 3장이 갑의 몫이겠지. 그 다음에 100을 나눠 갖는다며. 그럼 되잖아. 75입니다.
갑각을 2명만이 사과를 받는다면 당첨이 됐겠죠. 갑은 자 이번에 그럼 갑은 최소 몇 개 받을까? 아까 75였잖아. 그럼 반대로 을이 3장을 쓰고 갑이 1장만 썼다면 이거 반대로 그러니까 기억을 풀면 니은은 그냥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맞아요. 정답이 되네. 아 잠깐만. 그러니까 최대 50개 이거 아니죠? 이게 맞아. 이거 정답이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이 니은이 포함되게 얘밖에 없잖아. 당첨된 수를 응모한 직원이 갑밖에 없다. 갑이 그 수를 1장 써서 응모하거나 그건 맞지 않아요? 1장 쓰면 1이고 3장 쓰면 뭐야? 어? 어? 이거 어떻게 함? 안 되는데? 99.9 이거 안 되는데? 안 될까요? 이게 됩니다. 왜냐면 당첨 용지가 3장이라며. 근데 이거 한 장당 사과를 n분의 10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면 결과적으로 100이에요. 네.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이가 없고 황당하긴 한데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시간, 뭐 초시계, 뭐 초침, 시침, 분침, 그다음에 뭐 위도, 경도, 시차, 달리 이런 거 잘 나오는 문제죠. 2015년 9월 15일이 화요일이랍니다. 2020년 이후에 A국 땡땡 축제가 처음으로 18일 동안 개최되는 해는 양력 기준 봅니다. 윤년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365.242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이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윤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윤년은 간단합니다. 2월 28일까지 있는 년이 아니라 2월 29일까지 있는 년이죠. 그래서 규칙을 보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가 윤년이고요. 2. 규칙 1의 연도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가 맞는데 그 중에서도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평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400으로 나눴더니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잖아. 얘네들은 우리가 뭐 몇백 년도까지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 선지 자체가 2026이 최고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 그 말은 2015년 이게 화요일이래. 그러면 20년도 이후라고 했잖아. 그 20년도까지 5년이죠. 윤년이 몇 개 있죠? 4로 나눠 떨어지는 게 2016과 2020년이잖아. 오케이. 이게 몇 요일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6, 7, 8, 9, 10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수요일이었잖아. 그러면 그냥 평년이라고 하면 1년 지나면 1월 1일이 목요일이 됩니다. 2년 지나면 뭐가 돼? 금요일이 되고. 여기에 윤년이 끼면 어떻게 돼? 하루 더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년 전이 수요일이었는데 이때 다음 연도가 윤년이 있어. 윤년이면 이거 3월 1일로 가정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3월 1일 수요일이야. 윤년이 있어. 2월달 그거 하면. 그럼 금요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여기 윤년이 뭐야? 2016, 2016, 2020 2월달이잖아. 그러니까 윤년을 고려하면 뭐가 돼? 6, 7, 8, 9, 10 둘이 더해서 7일이죠. 간단합니다. 깔끔하게 일주일 로테이션 화요일이 됩니다. 달력 아마 어플 검색해 보세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5일 때 알겠거든. 근데 이제 개최하는 걸 봐야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확정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필요 없어. 이것만 보면 돼. 왜 1년이 지나면 하루씩 다음 날로 넘어가나요? 사실 이걸 설명할 이유는 없어. 나는 피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몇 년도를 찾는 게 중요하지. 이걸 설명하는 건 이제 상식 개념인데 1년이 365일이라는 건 다 알 거야. 일주일은 7일이지. 나누면 52. xx가 남거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xx로 보면 안 되고 1일이 좀 남아요. 이게 364 플러스 1 이런 느낌이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9월 15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토요일날 실험한다. 그러면 뭐야? 수목금토 4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9월 19일이네. 10월 첫 번째 일요일이 끝나는 거. 자, 얘가 일요일이 9월 20
27일이잖아. 그럼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7을 더하면 10월 4일이잖아. 맞잖아. 30타니까 4일. 그럼 10월 4일까지 시작이 되네. 그럼 며칠간 진행되는 거지? 19일 초일 산입하는 것 같으니까 초일 산입 안 했으면 별도의 언급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 12일, 13일, 16일 동안 축제 진행되는 거잖아. 좋아. 여기를 기준으로 가면 되겠네. 이거 18일이면 최장 18일이라며. 근데 10월 1일이 일요일인 경우 2일이 일요일인 경우 10월 3일까지 연장되잖아. 그러니까 하루 연장되는 거지. 2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근데 만약에 1일이 일요일이었다면 2일 연장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18일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월 1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찾아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10월 1일이) 일요일이면 그냥 달력을 역산해서 가면 되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21년 9월 19일은 뭐가 돼요? 일요일이 되죠. 그럼 얘가 일요일이 되면 이거 뭐야? 14를 더하면 10월 3일까지죠. 이렇게 되면 얘 결국에 얘는 며칠이에요? 얘 달라질 거 없지 않아? 아 잠깐만, 토요일날 시작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시작했으니까 18일 토요일날 가야 되는 거잖아. 얘도 결국 16이라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2부터 이제 차이가 나겠지. 9월 18일이 토요일이었으면 20일은 뭐야? 17일이 토요일인 거잖아. 이때 가고 얘가 토요일이니까 18일이 일요일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걸 더하면 10월 2일이 일요일이다. 그죠? 근데 이게 일요일인 경우니까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된다. 그죠? 17일부터 30까지 며칠? 14일. 그 다음에 3일이니까 17일이 되겠지. 그럼 다음 연도네. 23. 왜냐면 23을 가정을 하면 얘가 토요일이라며. 그럼 뭐야? 6년 없으니까 그냥 9월 17일, 16일이 토요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 하나 밀리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얘 17일이 일요일이니까 2주 더하면 10월 1일이 일요일이거든. 근데 이틀 연장한다니까. 그러니까 16, 30, 즉 9월달 15일에다가 3일까지니까 1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3년이 정답인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10월 1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달력을 좀 써야 되는데 달력을 안 쓰고 좀 풀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10월 1일이 여기 있어요. 일요일인 경우 1, 2,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 31이 9월 이제 30일 토요일이 되겠죠. 29, 28, 27, 26, 25, 2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넘어가면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 9월 16일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때 18일임을 알 수가 있어. 달력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 그럼 9월 16일이 토요일이 되는 연도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0년 9월 19일이 토요일이었지. 아까 뭐라고? 윤년이 없고 평년이 기준이라면 1년 지날 때마다 뭐가? 얘가 하나씩 뒤로 밀려난다고 했지. 근데 16일 토요일이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3년이 지나면 돼. 21, 22, 23.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정답도 3년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5번 볼게요. 콩쿠르 결선 진출자 7명에게는 결선 순위에 따라 상금을 준다. 공동 순위는 없고요. 특별상은 순위와 상관없이. 오케이.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네. 보겠습니다. 결선 진출자들의 개인별 상금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고요. C와 D가 받은 총 상금 누락. 자, 일단 총 상금이 13만 2천이야.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겠지. 일단 결선 순위에 따른 이 총 상금 액수를 볼까? 4만 5천, 7만 5천, 9만, 10만, 11만 4천이네. 13만 2천이 총 상금이었다며. 그럼 빼면 18,000이지. 18,000은 그러면 당연히 특별상에 들어가야겠네.
18,000이 되는 경우의 수를 살펴볼까? 얘네 둘 안 돼. 아, 오케이. 그럼 반드시 들어가는 거. 얘네 반드시 한 명씩 받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봐야겠지. 68,000, 24,000, 92,000. 아, 잠깐만. 68,000, 24,000, 68,000 맞아? 68,000 맞지. 그 다음에 24,000. 그럼 92,000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132,000이라며. 아, CD의 총 상금 합이 얼마? 4만.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기억 보도록 할게요. B가 기교상을 받았다면 인기상 수상자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얘네 둘 중에 하나니까. 기억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니은부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동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특별상을 중복하여, 이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EFG 봅니다. 17,000이지. 얘네 삭제도 되겠지. 이미 얘네들이 받은 게 확정이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변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A, B, C, D가 1, 2, 3, 4등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얘의 조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케이스를 살펴봐야 돼. 그 케이스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B를 좀 나는 집중을 하고 싶어. 내가 여기다가 결선순위를 쓸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특별상을 받았는지 언급을 할 겁니다. 이쪽은 결선순위, 이쪽 칸은 특별상 순위. 자, B 일단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위 이런 거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인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됐다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35,000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위를 받았잖아. 2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위가 된 다음에 창의를 받는 거야. 그럼 되지. 자, 그렇게 되면 3, 4등이 남겠지. 3, 4등의 합은 35,000이고 마지막 감동상을 받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이 V 표시 이거 선언지입니다. 언어 논리에서. 이거나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배타적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감동.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하나 나와. 하나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지. 자, 또 뭐가 있을까? 2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렇게 쓸게. 2등을 했으면 25,000이지. 그럼 8,000이 필요해. 기교자, 인기로 가자. 통일. 인기 감동. 좋습니다. 그러면 인기랑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창의를 받고, 그럼 안 되잖아. 왜냐면 이제 B가 2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인기랑 감동을 같이 받고 하면 33,000인데 1등 A가 35,000을 받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상이 남긴 해요. 그 25,000을 받아야 되는데 25,000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B는 2등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3등이라고 볼게요. 3이라고 한다면 20,000원이니까 13,000이지. 그럼 인기랑 창, 이거 창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기랑 창의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A를 볼게요. 1이랑 감동을 하면 되겠네. 1이랑 감동.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2등이랑 4등이죠. 2등이랑 4등을 더하면 4만이니까 얘네들이 합이 4만이라며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있나? 1위 인기했고, 얘가 2등을 하면 어떨까? 잠깐만, 2등 한 거 이제 여기서 받고. 이거 잠깐만요. 1, 2, 1, 3, 2, 4 맞지? 또 뭐가 있지? 1, 3, 2, 4. 얘가 3등을 하는 경우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등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4등을 해서 35,00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거든. 1, 2니까 3 이제 마지막 따지고 볼게요. 자, 3이라고 하면 20,000원입니다. 그럼 15,000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뜯기 하나도 얘네 둘이 들어가야 됩니다. 창 플러스 감동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를 볼게요. 2등, 그러니까 이제 결선 지수자 33,000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등 하면 되죠. 그리고 인기상, 아까 인기로 통일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2랑 4등. 약간 다르죠? 얘랑 나왔습니다. 이게 게임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경우 말고는 없어요. 왜요? A가 4등일 수 있는 경우가 없거든. 15,000이면 2만 채우면 되겠지 하는데, 아니, 특별상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최대 18,000이니까 니은 봅니다. 여기 있죠? 이 케이스네. A가 3등을 했을 때 창이랑 감동을 같이 받았습니다. 경우 있습니다. C가 결선에서 4위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있는데 2, 4, 3, 4, 2, 4니까. 아,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안 될까? 이런 거잖아. 이게 지금 총 상금이 이게 지금 이게 순위 내림차순인 것 같은데, 내림차순인데 7천도 같다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C가 D보다 크면 컸지. 근데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C가 결선에서 4위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볼게요. C가 3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D가 4등을 했어요. 그리고 감동상 아까 5천이었죠. 그럼 받아요. 그럼 2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총상금이 아니라 결선에서 몇 등을 했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C가 4등을 했어요. 결선에서 15,000이죠. 얘는 3위를 해서 2만을 얻었어요. 하지만 얘가 감동상을 C가 받았다고 한다면 총상금은 2만 이렇게 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7,000을 이런 식으로 내려놨다는 거는 2만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능성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C가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4위가 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동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특별상. 결선 2위는 A 또는 C. A가 2등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A가 2지. 이 케이스에서. 여기서는 뭐야? C가 2등을 해야 돼.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서는 특별상을 모두 다 받았거든. 이해됩니까? 그런데 CD의 합이 4만이 돼야 된다는 거는 2, 4 얘네들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C가 올라가야지. 왜? 내림차순이니까. 아 잠깐만요. 숫자 똑같은데 이때는 내림차순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그 내 말을 이해를 못한 사람 7천 똑같이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2만이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C가 D보다 수치가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뭐 공동순위 개념으로다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C가 반드시 이 케이스에서 2등이 돼야 돼. 여기도 볼게. 창, 감, 인기 모두 받았어. 그 말은 2등 아니면 4등이라면 똑같아. C가 무조건 2등이 돼. 그러니까 A가 2등이 아니면 C가 2등이 돼야 돼. 굉장히 문제가 어렵네요. 2번입니다. 36번 볼게요. 36번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가 작을수록 어렵거든요. 36개의 로봇 중에서 가장 빠른 로봇 1, 2위를 선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기수.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별 36개의 로봇이 그 속력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이게 조잖아. 1조부터 6조까지 6개의 조로 6개씩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를 했어. 예선 경기를 치러야겠지. 근데 이놈이랑 이놈이 예를 들어서 1초에 5m/s로 갔다. 이런 경우를 이제 제거한 겁니다.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뭐 소수점 차이가 나든 뭐든.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로봇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치르든 몇 번째 경기든 속력은 일정하다 이걸 말하는 것 같고 로봇의 고장과 이런 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자, 볼게요. 1, 2등을 선발하래 전체에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6개의 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뭐야? 6번 경기해야지. 왜? 1레인 경기 2레인,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야 되니까. 왜? 6개밖에 없다며 경주 레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6경기를 깔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력의 시간 측정은 불가하더라도 명백하게 오피셜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순위입니다.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해가 될 거야. 통상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뭐냐면 야 그래 6경기 했으니까 각 조에서 1, 2등 뽑았네. 야 그럼 각 조에서 그 1등만 추려봐. 그 6개가 되잖아. 응. 이 1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각 조에서 1등한 애들. 오케이? 물론 이제 A1, B1, C1 이렇게 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아니지. 여기서도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속력은 그대로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정한 일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구 통이면 그러니까 동네 통이면 여기서 이제 지역구 통으로 이제 그 결정하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1등 하는 놈이 네가 대장이구나. 지역구 대장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A구 대장이구나.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7경기를 하면 이거다. 여기서 1, 2등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등이 다 최강자들만 뽑은 거잖아, 조에서. 거기서 이제 하면 이제 전체 1등은 나오겠지. 그럼 7경기가 나올까? 왜? 여기서 1등, 2등 안에 뽑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최종 1등을 한 놈이 나오죠. 그게 뭔지는 몰라. A조라고 그냥 예를 들게요. 좋아. 그런데 이거지. 일단 A조 기준으로 얘가 이제 A조에서 1등이지만 다시 그러니까 7경기까지 해보니까 전체에서 1등이었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A조 2등을 좀 주목을 해봐야지. 아까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야. 뭐냐면 야, 그 각조에서 2등이라고 다른 조 1등보다 빠를 수 있잖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맞지. 그럼 모든 애들을 다 봐야 될까? 아니지. 전체 1등한 조만 보면 돼. 전체 1등한 조에서 1등은 여기서 1등은 전체 1등이니까 그러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얘 2등이 약간 변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15m/s로 1등을 했어. 근데 얘가 14야. 나머지가 13, 12, 11, 19 이렇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잖아. 그럼 얘를 뽑아. 그러니까 전체 1위를 한 조에서 2등을 초빙을 해. A조 2등을. 그 다음에 여기서 2등한 애들 있지. 이 전체에서 2등한 애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 얘네들이 경기를 해. 왜? 한 레인에 모두 꽉 채울 필요 없다면. 그럼 여기서 1등이 나오겠지. 얘랑 얘가 전체 1, 2등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다른 쪽 2등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각 조를 대표해서 나온 애들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 2등보다 빠르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왜 2등을 차별하는 거야? 차별이 아니지. 전체 1등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1등이 나온 조에서 2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1경기까지 해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8번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통상적으로 봐도 야 7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1, 2등 추려서 그러니까 1등 추려서 이렇게 하면 1, 2등 나오겠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체 1등이 나오는 건 7번째 경기에서 명확하게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봐야지. 전체 1위가 속해 있는 조의 2등까지는 봐줘야 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어렵네. 37번 볼게요. 다음 글과 평가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거. 자, 총점이 80점 이상일 때 거주 자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1년 이상, 그래서 가점을 제외한 연령, 학력, 어학 능력, 연간 소득, 최소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자, 이하 대상자.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다 더한대요. A국 유학 경험의 항목 경우 2개 이상의 세번 오케이. 1번 볼게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좀 지치네. 1시간 20분이다 보니까.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70점이다 라고 했는데 최저 점수 한번 볼게요. 얘가 15점이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25가 최저인가? 오케이. 얘는 좀 쉽네 그래도. 40점, 55점. 맞죠? 최저 점수가 70점이 아니죠. 더 이거 말고는 없잖아. 가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가점까지 고려하면 또 이게 그렇게도 보여질 수는 있겠는데 아닙니다. 어찌됐건 평가표에 할 때 대상자가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 어떻게 52점이 나오는 거지?
34. 아, 이거 다 더해서 무식하게? 아니죠. 유학 경험 항목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만 부여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가점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 중 배점이 두 번째로 작은 거는 이 4개 항목 중에서 배점이 두 번째로 연령 15, 18, 20, 23, 23 뭐야 이거 23, 20, 25 이렇게 간다고 하고 예,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배점의 기준이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중앙값인지 뭐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볼 필요 없어요.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 두 번째로 작은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 뭐 최대값 최소값으로 보나? 그렇게 따지면 얘 15에서 25잖아. 얘는 뭐지? 25에서 35. 얘는 뭐야? 10에서 20. 얘는 연간소득 5에서 10. 누가 봐도 얘는 작으니까 제거를 한 거다. 그죠? 그 어학능력. 어학능력이 이게 몰라요. 이게. 배점이 뭐 어디까지 작은지. 왜냐면 여기서 20점 받고 20점 받으면 똑같은 거니까 모릅니다. 연령에서 최고점. 학력에서 최고점. 어학능력에서 최고점. 60점. 이미 넘었어. 80점. 맞아요. 거주 자격 부여받을 수 있으면 4번이 정답이네. 박사학위를 소지한 33세 25점 일단 뽑고. 박사학위 뭐야? 한 개야 몇 개야? 두 개네. 맞아.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그 두 개면 35.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10점. 이거 둘이 더하면 70점이죠. 그 다음에 유학경험 A국에서 박사점 10점 받으면 부여받을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8번 테마파크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자, 40점 만점제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 32면 뭐 가중치가 있겠지. 그 26에서 32에서 사이 나오겠지. 근데 누누이 말하자면 저는 가중평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중평균을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풀이를 항상 지향합니다. 물론 가중평균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그럴 때 이제 쓰면 좋겠죠. 가중평균을 쓰면 확실히 좀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잘 하던 사람들은 그걸 쓰면 돼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중평균. 3대2에 바로 나오네. 그치, 이게 딱 가중평균 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3대2면 무슨 소리냐면 60%, 40%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보면 돼. 60% 0.6 곱하고 0.4 곱하라고. 그 값을 합친 게 최종 점수라고. 이해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분야. 무용 있네. 미술은 아니고 인문도 음악 있고 연극 없죠. 무용, 음악, 연극, 미술도 없고 진로까지.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1.3을 곱하라는 거잖아, 최종 점수에서. 자, 볼게요. 26, 32, 31, 18, 0.4니까 5점 높고 얘 4점 높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많을까? 3점이 높고 얘는 뭐야? 14니까. 근데 이렇게 볼 필요가 있나? 압도적 이거 볼 필요 없잖아, 얘네들. 왜냐면 얘가 압도적으로 커서. 왜냐면 얘가 11점 높고 7점이 높아서 얘가 높을 수밖에 없어. 볼 필요 없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얘랑 얘 비교하면 얘 1점 줄어들지만 3점이 늘어난다, 그죠? 그럼 1.2가 늘어나고 0.6이 감소하니까 얘도 볼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되네. 36, 28, 34 이거 2점 줄어들어서 1점이 줄어드는데 얘 2점 넘으니까 얘도 볼 필요 없어. 자, 여기서까지 갑니다. 아, 심지어 얘는 그거네. 1.3이네. 아, 그 1.3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자, 9점이 올라가요. 3.6이 올라간다고. 근데 3점이 올라가니까 즉 결과적으로 얘 1.8을 더 앞서요. 얘 볼 필요 없어요. 자, 얘랑 얘 봅니다. 볼 필요 없죠? 둘 다 점수가 높으니까. 연주하는 교실을 이제 기준으로 잡습니다. 항공체험 캠프도 볼 필요가 있을까? 1, 0.4 증가하고 얘는 4, 2.4 증가하니까 볼 필요 없어. 자, 그럼 얘랑 얘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이 나오겠죠? 자, 6점이 증가해. 3.6이 증가해. 하지만 9, 3.6 똑같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1.3을 곱해야겠지. 압도적으로 연주하는 교실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39, 40번 연계지문. 19, 20번은 좀 길었어요. 막 홍문강, 낭청, 뭐
직제약, 조강, 주강 그거에 비해서는 쉽네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였거든 그때는 지문이. 다윈은 1881년 지렁이 활동과 분변토 형성이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4,000평방미터의 밭에 지렁이 5만 마리가 살 수 있고 이들은 1년에 18톤의 거름을 만든대요. 토양의 성질을 바꾼대요. 식물의 작은 입자들을 흙과 섞고 굉장히 중요한 친구래요. 토양의 비옥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과장됐다고 생각했다. 당대의 사람들은. 당대 사람들이 생각한 지렁이의 이로운 점은 흙에 구멍을 뚫어 배수작용 도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성들이 바르는 립스틱에 지렁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립스틱 몇 번 바르면 뭐 지렁이 몇 마리 뭐 평생 먹는다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미용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바로 39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연구 발표와 동시에 지렁이에 대한 당대 사람들 인식 못 바꿨죠. 당대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잖아. 체질하듯 걸러내고 작은 입자 흙을 섞었다 여기서 볼 수 있었죠. 이거 맞잖아. 현대과학자. 니은디그 4번이 정답이래요. 아니죠. 예전에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했죠. 배수작용 도움을 주는 건 그때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40번. 굉장히 쉽네. 앞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37, 38, 39, 40은 굉장히 쉽고 36, 35, 34, 33, 32, 31이 핵심이었네. 그 전까지는 또 무난했고 1, 2, 3, 4, 5, 6 6문제가 핵심이었네요. 이 파트에서는. 사천에 5만이 살고 있다 가정할 때 지렁이 한 마리가 1년에 만들어낸 거름의 양. 자, 단 지렁이 한 마리가 만들어낸 거름의 양은 동일하다. 그 말은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렁이 5만 마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지문 서두에 18톤.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18톤이면 18,000kg임을 알아야 됩니다. 50분의 18과 같습니다. 몇입니까? 0.36이 되겠죠. 0.36kg 마리. 잠깐만요. 한 마리당 어떻게 가정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하는 겁니다. 동일하니까. 0.36, 마리당 1년에 0.36kg의 킬로그램의 거름의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뭐죠? 360g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체 피스 상황 판단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7분이니까 거의 90분,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매우 긴 편이죠. 이 정도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때가 역대 최고의 난이도로 불리던 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보통 12년도, 16년도를 찍죠. 22년도도 어려웠지만 16년도 상황 판단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해서 2016년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